꽃, 어느덧 꽃향기 가득한 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색과 향, 그리고 맛으로 즐기는 꽃, 꽃차 명인과 함께 싱그럽고 그윽한 꽃차의 매력에 취해봅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은 물론 일상생활도 불편해진 요즘,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재미들을 소개합니다. 요즘 인기 만점인 달고나 커피부터 봄 기운 느낄 수 있는 꽃꽂이, 그리고 뚝딱 만드는 간편 안주까지 지루할 틈 없는 홈라이프를 즐겨봅니다. 집안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겨 먹는 음식들로 특별한 분위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손으로 만든 멋진 요리, 럭셔리하고 기분 좋은 식탁을 차려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18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어제 생방송 강원 365가 방송된 뒤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화면 전환 등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면과 영양가 있는 식사, 좋은 위생, 운동, 신선한 공기, 그리고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건 생활의 기본일 텐데요. 또 명상과 호흡 운동은 불안감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기본적인 일상과 취미를 유지하면서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은요, 제 파트너 용석 씨가 하루 쉬고 그 빈자리를 노기환 리포터가 채워주시겠다고요? 제가요?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완연한 봄이 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성큼 왔거든요, 봄이. 네. 가장 활기차야 될 그런 시기인데 아마 좀 외출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봄을 느끼기가 힘들다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짧게나마 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 네. 봄하면 사실 떠오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소식으로 봄 기운을 가득 실어왔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요. 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움츠러든 몸도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입니다. 봄을 알리기라도 하듯 꽃들도 곳곳에 피어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온전히 봄을 즐기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갈등을 잠시나마 해소시켜주기 위해 노기환 리포터가 출동했습니다. 삼척시 동막에 나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진짜 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데, 야, 여기 이 매화 핀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요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절은 또 이렇게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고 해도 계절이 바뀌는 이것도 모르고 지내면 너무 팍팍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봄 소식, 봄 향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가보시죠. 목련이 흐드러지게 핀 곳에서 작업에 열중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꽃차의 명인이라고도 불리는 주인공인데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야, 여기 목련나무가 있는데 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목련꽃 아직 안 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목련차 만들려고요. 목련 차요? 예. 목련으로도 차를 만들어서 마십니까? 예, 목련꽃차 만들려고 지금 요게 예. 딱 목련꽃차 만들기가 가장 적당히 하고 딱 좋아서 더 피기 전에 얼른 딸려서.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목련꽃차라는 게 영수 씨는 있다는 들어보셨어요? 목련꽃차? 저는 마셔본 제가 적도 키가 없고 작은데 들어보는 것도 저한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따기 좋은데 이 신랑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저기 남편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열심히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꽃을 딸 때의 주의사항은 당연한 얘기지만 꽃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노기환 리포터도 조심스러운 손길로 거들어 봅니다. 희고 풍성한 꽃잎이 아름다운 목련은 꽃이 활짝 피기 전인 지금이 꽃차를 만들기에 적기인데요. 잎이 나기 전에 꽃이 금방 피고 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따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향기에 취해 꽃을 따다 보니 어느새 한 바구니 가득입니다.
이제 다음 과정을 위해 목련을 한가득 안고 이동하는데요. 과연 다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여기가 꽃차를 만드는 곳. 네. 그래서 그런지 딱 여기 들어오니까 네. 꽃향기가 정말 향기 진짜 좋았습니다. 색도 예쁘네요. 보니까 뒤에 네. 이게 다 꽃차인 거죠? 네. 예.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이제 어떤 꽃들로 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생강나무꽃, 뭐 목련, 네. 그다음에 매화 이렇게 어. 펜지 이런 것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펜지도. 예. 예. 여기 뭐 매화 꽃차가 있어요. 예, 요게 매화꽃차예요. 아 이게. 예. 아 이게 매화. 예. 한번 향 좀 맡아보세요. 어우 엄청 세게 닫아놓으셨네요. 그 습이 들어갈까봐 아, 만지면 습이 이유가 있는 바삭바삭바삭 거죠. 힘이 소리가 없으신가 나요. 봐요, 기환 씨. 미안합니다. 매화 향기가 싹 나죠. 진짜네요.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아 매화차는요? 예.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물에 우려내서 마시는 네, 거죠? 예. 아 이거는 뭔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많이 본 것 같은데 향기 제가 한번 좀- 맞춰보겠습니다. 네, 향기 좀 맡아보세요. 궁금한데요? 이거 제가 아는 거예요 이거 향. 제가 아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많이 맡은 그런 향인데. 뭐예요? 아까 밭에서 맡았던 이 꽃입니다. 목련. 아 이게 목련이에요? 아, 아 이게 목련꽃차예요? 네. 목련 꽃잎만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향기가 너무 좋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직접 따오신 작업해온 거잖아요. 이거를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목련꽃차는 어디에 좋죠? 비염과 코막힘, 축농증 이런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처럼 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예, 괜찮겠네요. 예. 네. 그러면 뭐 이런 걸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참 뭐 이렇게 말을 참 이게 남자한테 좋은 건 어떤 차가 있어요? 목련꽃이 좋습니다. 아 이거 남자한테 좋습니까? 밤에 주무실 때 차 한잔 하시면 예. 진짜 좋습니다. 손에 꼭 쥐시네요. 아, 보였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여간 이거 따온 거를 꽃차 많이 이렇게 마셨어요.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거 어떻게 만들죠 이거를? 일단 뭐부터 해야 되죠 그러면? 예. 목련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카바가 있어요. 예.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떼주시고 겉껍질을 벗겨내고. 처음 이제 밭에서 이걸 따가지고 오면 사실은 예.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좀 쉬게 해줘야 돼요. 여기 금방 따가지고 오면 싱싱해서 꽃잎을 우리가 따려면 예.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시들렸다가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섬세한 성격이 작업입니다. 많이 그러네요. 온순해졌어요. 아. 그나마 아. 예, 새로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하루 정도 말려주는 거예요? 하루 정도 자기 모양을 작게 해주면 네.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펴서 자기 모양을 만들어주면 여기 있는 이 꽃처럼 이렇게 색이 잡아지죠. 이거는 무슨 꽃이죠? 이게 똑같은 요 꽃이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하루 정도 되면 이렇게 돼요. 아 이거 목련이에요? 같아요. 예. 예, 근데 많이 색깔이 좀 노래지네요. 변하는 예, 하루 정도 두면 이렇게 돼요. 아. 요럴 때 이제 저는 아까 이거 멀리서 보고 예. 달걀 지단 붙여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때 약간 전부 배고팠습니다. 치시나 아, 색깔이 예쁘죠. 그렇게 아, 보여요,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아, 되는 예, 거군요. 예, 예. 아, 수분이 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면서. 꽃차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고 그늘에 말리는 것도 있고 또는 뭐 기계에다 집어넣고 이래 농사용 전기 이런 데다 하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예. 그런 거를 그렇게 하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꽃 향이 날아갈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펜에다 덮어서 하는 거는 네. 그 꽃이 가지고 있는 맛, 향, 색을 다 자기가 안 빼앗기고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더 큰 꽃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덮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데 이렇게 익혀준다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익혀준다 예, 이거죠? 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익혀준다는 뜻이에요. 아. 예. 수분이 많은 꽃이잖아요. 예, 얘를 예. 바로 여기다 올리면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수분이 있어서 열이 오면 여기 탁 붙어서 꽃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분은 일단 흰색이라서 정리를 먼저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덮어줄 거예요. 열이 들어오기 전에 꽃을 먼저 놓고 열은 나중에 예. 되기 전에 불이 들어오면 끄집어내서 또 식혀주고 또 덮어주고 식혀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약하게 튼 거잖아요, 지금. 그쵸? 예. 이 꽃은 그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겨내지 못하고 네. 타버려요. 얼마나 덮어줘야 됩니까? 아, 이 식힘과 덮어주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하고 꽃이 바스락 거릴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꽃잎을 말리는 과정에 이어 꽃차를 우리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데요.
물을 끓이는 온도부터 차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잔을 데우는 과정까지 어느 하나 간단한 게 없습니다. 물을 붓자 저마다 자신의 빛깔을 자랑하는 꽃차가 탄생했는데요. 그 향과 맛은 어떨까요? 아, 선생님 이제 차 마실 준비가 다 됐네요. 네. 근데 이렇게 차 마시는 준비하는 걸 보니까 네. 아, 이게 정성도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번거롭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거 티백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마시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제가 수업하면서 네. 이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수업하면서 이분들이 주머니나 포켓에 넣어갖고 핸드백에 네. 넣어갖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마실 수 있게 수업 시간에 티백 작업을 해서 네. 이제 수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편안하게 꽃차를 마실 수 있는 예, 예.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렇게 제대로 한번 네. 마시는 것도 좋겠지만 하여간 이 꽃차 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상당히 그 차분하면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마셔볼까요? 어떤 것부터 들고 싶으세요? 목련꽃차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뭐 왜요? 아, 목련꽃차. 네. 촬영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뭔가 약간 좀 불을 상징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색입니다. 예, 황금색이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목련꽃도 같이 따고 네. 또 만드는 과정도 보고 그래서 아, 이게 애쓰셨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는지 아니까 아까워서 못 마시겠는데요, 사실. 많이 드세요. 진심이었습니다. 예. 아우, 마시기 전부터 기분 정말 좋아 보이세요. 향이 좋아요, 그리고. 좋네요. 깊이가 있네요. 네. 뭔가 이걸 마시니까 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고. 편안하게 네. 해주고요. 마음을 정화시키거나 요즘같이 공해가 네. 많이 이러고 이럴 때 꽃차 한 잔씩 드시면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전체가 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예, 이럴 따뜻한 때, 차 한 네, 잔으로 잘 이겨나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좀 싱싱한 꽃잎이 향긋한 꽃차로 태어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겪어낸 꽃잎이야말로 가장 좋은 향과 맛으로 위안을 주는데요. 어려운 시기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듯이 보통의 봄도 보통의 일상도 금방 찾아올 겁니다. 지금은 따뜻한 꽃차 한 잔으로 아쉬움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꽃차는 진짜 뭐 향기, 맛, 효능까지 빠질 게 없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기환 씨가 굉장히 부러웠는데 네. 제가 뭐 제대로 대리 만족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목련이 제철 꽃이기도 하고 호흡기에도 좋다고 하니까 우리 생방송 강원 365 시청자분들께 향긋한 목련 꽃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오, 네. 알려주셔야죠. 이른 봄에 요즘 피는 뭐 꽃들은 대부분 독성이 없는데 네. 꽃 중에서도 독성이 좀 강한 꽃들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꽃이 예쁘고 향이 좋다 뭐 이래서 아무 꽃이나 이렇게 막 먹고 차로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네. 꽃을 따서 만들 수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까 저 선생님 같은 그런 전문가와 네. 꼭 얘기하신 다음에 꽃차로 마시면 좋겠죠.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인데요. 기환 씨 혹시 네. 아재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누가 아재입니까? 요즘 아닙니다. 유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 하나라도 아시는 게 있다면 좀 하나라도 안다니요. 알려주시겠어요? 예. 원성을 높여서 일단 죄송하고요. 네, 네. 그 진정하시고요. 질문이 너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알려주세요. 일단 요즘에 네. 제일 유행하는 게 뭔지 압니까? 어떤 거죠? 네, 바로 우리 강원도 감자입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강원도 하면 딱 감이 오네요. 네. 또 네. 뭐 알고 있는 건 없으시죠? 우리 강원도 감자가 유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또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 강원도 시청자들 사이에서 네네네. 생방송 강원 365가 정말 유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네? 말씀해보세요.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네. 이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진정하시고요. 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유행이 있어도 사실 직접 찾아가 본다거나 경험해 볼 수가 없어서 좀 서운하긴 한데요. 지금부터 집에서 무료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코로나19로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외출하기도 또 불편하시죠. 여러분 집에만 있기 심심하고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힘을 모아야 더 빠른 봄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 안에서도 즐거운 집순이, 집돌이가 되는 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굳이 외출하지 않아도 즐겁게 힐링할 수 있다. 요즘 인기 만점 달고나 커피부터 집에서 즐기는 홈메이드 술안주 그리고 봄 기운 느낄 수 있는 꽃꽂이까지 짚고 기어도 행복한 다양한 즐거움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핫한 음료를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왔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음료 중에 하나인 달고나 라떼를 집에서 만들 수 있어서 오늘은 한번 달고나 라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 라떼 재료 준비 완료. 이 달고나 라떼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번도 못 마셔봤거든요. 저희가 집안에 있어도 여러분 인싸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달고나 라떼 재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집에서 가장 흔히 구할 수 있는 이제 인덕션이나 아니면 브루스타 같은 종류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냄비, 그리고 설탕 200g, 그리고 물 100g, 그리고 베이킹 소다 이제 10g 이렇게 해가지고 2대 1대 0.1 이런 비율이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쿠킹 오일하고 스패츌러, 저을 수 있는 스패츌러나 나무 주걱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봐야 하는데 이 만드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물하고 설탕하고 같이 넣어주시고 약불로 이제 달궈주시면 되는데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계속 기다리시다가 색깔이 살짝 갈변이 되면은 그때 이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불을 꺼주신 다음에는 준비해둔 베이킹 소다를 넣고 그리고서는 스패츌러로 이제 저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때 이제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저어주시면은 불어올라요. 그때 이제 쿠킹 오일에다가 부어주시고 한 10분에서 15분간 이제 또 식혀주시면 됩니다. 달고나 라떼 만들기. 설탕 200g과 물 100g을 함께 넣고 끓입니다. 거품이 부풀거나 갈변되면 불을 끄고 베이킹소다 10g을 넣어 저어줍니다. 그리고 호일에 올려 10분 식혀주면 달고나 완성! 자, 이렇게 대한 달고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렇게 큰 달고나는 처음 봤어요. 이제 달고나를 만들기 직전인데 이 달고나를 작게 부숴야겠죠? 네. 어떻게 부수면 될까요? 그냥 이제 집에서 흔히 많이 있는 그냥 손가락으로 네. 부시면 되거든요. 너무 재밌는데요? 풀려. 제작진. 신혜인 리포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자, 이제 부순 달고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고나 라떼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우유 180 정도 하고 이제 달고나 부순 거 20g 정도 그리고 이제 커피가 들어가는데 이제 에스프레소가 원샷이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가정에서는 이제 인스턴트 블랙 커피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얼음이 든 컵에 우유 180g을 넣어주고요. 그 위에 커피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점점 달고나를 얹어주면 끝! 이렇게 쉽게 달고나 라떼가 완성이 됐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달고나 라떼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요즘 장안의 화제 달고나 라떼를 즐겨보는 심혜인 리포터. 행복함이 한가득 들어와요.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는 정말 신세계예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 여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향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정말 예쁜 걸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기대하고 왔는데요. 오늘 뭘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제철인 꽃들을 사용해서 아주 소량으로도 집에서 집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화병꽂이를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수업 전에 손 소독 한번 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네. 요즘에 개인 위생 관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손 소독부터 하고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즐거움 꽃장식 해보기.
자, 오늘 사용할 소재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먼저 미니 장미 종류고요. 스프레이 형식으로 돼 있어서 겹가지가 많아요. 이거는 오늘 잘라가지고 화병꽂이 해보실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일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프리지아라는 꽃입니다. 향기가 좋고 개화가 빨라서 집에서 이제 관상용으로 보기 되게 좋은 꽃이고요. 그 다음에 겹 튤립 준비를 했는데요. 일반 튤립이랑 다르게 여러 겹으로 된 튤립이에요. 그래가지고 꽃이 피었을 때도 끝까지 오랫동안 예쁘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라는 하늘하늘한 느낌의 소재 준비했어요. 요즘에 인테리어도 신경 많이 쓰시고 또 테이블 위도 많이 신경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고급스러운 소재들도 좀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더 느낌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설류화라는 소재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잎소재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료 준비 완료! 보통 장미를 보시면 이렇게 꽃 몽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겉잎이라고 있어요. 이 겉엔 잎들을 말하는데, 이제 보통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습이 생겨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고요. 이 장미 겉잎을 뜯으실 때는 일자로 이렇게 잡아 당기시다 보면은 끝에가 많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뜯으실 때는 대각선으로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뜯어주시면 깔끔하게 잎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꽃꽂이를 하실 때 물에 담가지는 부위에는 한 번씩 끝을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표면이 마르다 보니까 물을 흡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꽃을 꽂으실 때는 줄기 끝을 사선으로 깊게 잘라주시면 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서 더 물을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병을 꾸며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꽃을 다듬는 요령을 배웠으니 겉잎을 따서 꽃을 예쁜 모양으로 다듬어 봅니다. 사용하는 재료는 같아도 개성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꽃꽂이. 무엇보다 꽃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힐링이 된다는데, 과연 심혜인 리포터의 손에서 어떤 모양의 화병이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아하게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아, 요즘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좀 기분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좀 배워볼까 해서. 근데 기분 전환하기엔 꽃이 좀 최고인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작품이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요즘 인기 있는 꽃들로 꾸며진 화병꽃이 완성!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봄 분위기가 확 살아나네요. 이렇게 완성을 하고 보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 꽃병 하나로 우리 집안 분위기가 아주 확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화사하게, 맑게 인테리어 하세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호저면의 한 카페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선생님, 우리 집순이 집돌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들기 손쉽고 그렇지만 고급스러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요리 어떤 요리인가요? 집에서 흔히들 스파게티라든가 피자는 많이 해 드시는데 그 스테이크라든가 찹스테이크는 접하기 어려운 거고, 근데 그걸 손쉽게 드시기 편하고 집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찹스테이크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찹스테이크를 집에서 만든다 살짝 복잡할 것 같은데요. 찹스테이크라는 게 케찹이 들어간다고 해서 찹스테이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반적인 소스에다가 케찹만 좀 넣어서 해드리면 괜찮습니다. 찹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고기는 안심이나 등심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다양한 색의 파프리카와 양파, 그리고 양송이 버섯이 필요합니다. 고기를 먼저 그릇에 담고요.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다음에 다진 마늘, 후추. 후추가 맛이 훨씬 나고 잡내도 잘 잡아줘요. 2분 정도 놔뒀다가 프라이팬에 넣고 볶아주면 되는 그런데 이 고기를 이렇게 버무리실 때 주물럭이라고 하잖아요. 주로 손맛으로 이렇게 버무리시는 것 같던데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좀 깍두기처럼 모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숟가락이나 아니면 주걱으로 저어주는 겁니다. 이제 올리브유를 넣고 마니가 양파 손으로 볶아주고요. 고기를 넣고 스테이크 소스와 파프리카를 넣고 볶아주면 끝! 한번 먹어보실래요? 먹어봐도 돼요? 네.
제가 먼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간 맞으세요? 딱 맞아요. 너무 부드러운데요? 맛있어요.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면 찹스테이크 완성! 뚝딱 맞는 것에 비해 비주얼은 인류 요리 못지않은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과연 어떤 맛일까요? 드디어 시식 시간입니다. 와, 제가 이때만 해도 너무 기다렸다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눈으로 봐도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찹스테이크. 시민 리포터, 맛이 궁금해요. 소고기 is 뭔데? 너무 맛있어요. 와, 제가 아까 셰프님이 요리하시는 거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 재료 손질 이후에 이 요리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걸렸거든요. 이 10분 만에 이런 요리. 와,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와, 집에서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요즘 핫한 달고나 라떼부터 봄 기운 느껴지는 화병꼬지, 그리고 뚝딱 만드는 맛있는 안주 찹스테이크까지.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만나봤는데 달고나 커피는 이 부드럽게 거품 내서 먹는 달고나 커피도 있었지만 또 진짜 옛날 달고나처럼 굳혀서 라떼에 얹어 먹으면 먹는 재미가 2배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재밌지 않았나요? 재밌었습니다. 네. 뭐 어떤 게 또 좋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간편하게 만드는 네. 찹스테이크. 네, 그 찹스테이크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누구랑 같이 드시고 싶으세요? 가족과 먹어야죠. 네, 가족들에게 한번 예. 해주고 싶은 네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을. 찹스테이크. 알겠습니다. 요즘 한창 피기 시작하는 꽃들을 활용해서 집안을 꾸며보는 것도 봄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외출도 어렵고 마음도 힘든 요즘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즐거움들로 힐링하고 또 힘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지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치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좀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정을 나누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는 그런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평소에도 힘들게 버텨온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3, 4월이면 행사가 많아 가장 바빠야 할 메이크업 샵도 최근 예약건이 모두 취소돼 피해가 심각하다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오시는 고객님들이 결혼식이나 돌잔치 그리고 뭐 각종 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이 이제 6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저희도 이제 예약이 거의 다 미뤄지거나 취소됐다고 봐야죠.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줄었어요. 됐다고 하고. 가게 주인인 백혜성 씨는 직접 예약건 취소를 제작진에게 보여줬습니다. 거의 이제 전화로 이제 급하니까 전화로 이제 전화가 이제 바로 오셔가지고 6월 이후로 이제 거의 결혼식은 행사나 뭐 결혼식 미뤄졌다고 보시면 돼요. 평소 5월까지는 스케줄표에 예약이 가득하지만 지금은 80%가 취소됐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늘어갑니다. 별로 없어요. 지금 한 5-6개 정도밖에는 보시면은. 아, 이게 이번 달 예약상황이에요? 네, 이렇게밖에 없어요. 4월 달은요? 4월 달도 원래 4월이나 5월에는 예식이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네. 또 완전 성수기라고 보는데 네. 아예 지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은 보통 평균 4-5개는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혹시 오늘 없었죠. 답답한 상황 가운데 가게 건물주에게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는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조금 힘드네요, 저희가.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같이 고통을 좀 분담하자고 관세는 이번 달은 안 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놀랬죠. 너무 놀라면서도 이제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막 눈물도 날 것 같고. 생존의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돼준 건물주들. 제작진은 이들에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계기를 들어봤습니다. 다들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냥 제가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돼가지고 다른 분들도 좀 이런 사례가 좀 확산되면은 서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평소 늘 사람이 가득했던 신정시장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선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인들이 상당히 정말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이 되어서 일단 1층과 2층 공기 100개 점포에 관리비를 한 달 모두 안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었고요. 1, 2층 관리비 면제를 시행하고 일부 점포들은 이번 달 월세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관리비는 면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또 상인들이 내는 월세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 월세마저도 여기에 있는 한 65%, 70%는 전면 한 달 거는 전면 다 안 받는 걸로 했고요. 또 나머지 한 35%, 40% 되는 점포들도 지금 순차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도심 속 전통시장으로 늘 북적였지만 지금은 썰렁하기만 한 거리. 이쪽 통로가 이 메인 도로예요. 여기가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메인 도로거든요. 메인 도로인데 여기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이제 이건 다니긴 하는데 원래는 훨씬 많나요? 많죠. 여기는 사람이 뭐 길이 이제 좁을 정도로 사람이 다녀야 되는 통로거든요. 여기는 요렇고 그 다음에 돌아서 이제 장사가 안 되는 쪽을 비춰보면은 지금 여기도 사실은 메인 도로거든요. 여기도 메인 도로인데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네요. 거의 없어요. 상인회 회장도 신정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엔 오후 4시 반부터 8시까지 사람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한 명의 손님도 받기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매출도 절반 이상 크게 줄었고요. 예, 지금 완전히 한 3분의 1? 3분의 1도 지금은 거의 요즘 매출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은. 있어요. 끊어져버린 손님의 임대료, 관리비 부담에 이중고를 겪던 상인들. 하지만 코로나19 한파를 녹여주는 건물주의 착한 임대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많이 주지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요? 예, 하루에 뭐 며칠 가도 사람 한 사람도 안 와요. 한 사람도 안 와요? 예. 오늘 손님 있으셨어요? 없어요. 이때까지 뭐 관리비 빼주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이번엔 관리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 빼주고. 혹시 월세도 감면받을까요? 예, 월세도. 진짜요? 예. 그럼 조금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도움 되죠. 이 어려울 때 그거 맞추기도 힘드는데. 다른 상인분들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이래 매일 나와가 문 열어가지고 뭐 열었다가 조금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며칠 안 나왔어요. 아, 정말요? 예, 한 3일 나는 장사 안 했어요. 어제 잠시 나왔다가 또 일찍 들어갔고 오늘도 나 좀 이따가 갈 거예요. 또 손님 없으면. 예비라도 삭감돼서 그나마 좀 부담이... 그렇지. 그 몇만 원이라도 지금 현재는. 공공요금도 지금 내기가 어려운데. 좀 그렇지. 그 몇만 원도 우리 장사하는 사람은. 그 현 실정이 그래요,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생각이고 적은 행동이지만 이런 것들이 들불처럼 번져서 정말 어려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 봉사단체 사무실. 이곳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위험에 크게 노출된 독거노인들을 위해 방역 자원봉사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주거 환경 개선 봉사 위주로 다녔지만 코로나19가 터진 뒤로는 방역 장비를 따로 마련해 독거노인 가구 위주로 방역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가기 전 간단한 주의사항도 알리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서 어르신들한테 꼭 해야 될 게 딸이나 누가 이게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위 친구들하고 하루에 한 번씩 꼭 통화를 하러 갔어요. 통화를. 방역도 하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도 체크하는 만큼 더 꼼꼼하게 준비를 끝마치고 오늘 방문할 집 리스트들을 확인합니다. 보통 3인 1조로 나눠 하루에 20가구 정도 방역을 실시하는데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방역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봉사활동이기에 적은 인원으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대부분 골목골목 집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차를 따로 주차하고 직접 걸어서 이동합니다. 손 좀 깨끗이 씻고 예. 마스크 하시하고 그냥 나가면 다 주워갔대 뭐. 그래도 밖에 나가실 때는 예, 꼭 마스크 하고 그러고 나가세요. 예. 그리고 이웃들하고 자주 전화 좀 하시고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만큼 주변 지인과의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알립니다. 그리고 집 구석구석마다 방역 작업을 하는데요. 어떤 게 아니다. 어르신 건강은 괜찮으시죠? 전화 줬어. 깨끗하게 가세요. 봉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 중 하나는 집 위치를 찾는 건데요. 하시는 분들이 좀 완전히 취약 쪽에 계시니까 저희들도 찾기도 참 힘듭니다. 골목골목마다 숨어 있는 집,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제작진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지도상에 표시 안 된 곳도 많고 지대가 높아 굉장히 찾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한 주쯤 봉사를 쉴 수도 있지만 이들이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물어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주 꾸준히 방문해 안부를 살핍니다. 는 쉬우지. 근데 그거 잘 없습니다. 예, 그거 많이 좀 쳐주고. 20분 넘게 헤맨 끝에 찾아온 한 집. 도착하자마자 꼼꼼하게 방역을 시작합니다. 매주 어르신들의 말동무도 되어주고 깨끗이 방역도 해주는 이들 덕분에 어르신들은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이거 보시고 나가실 때 꼭 마스크 하고 나가시고 이웃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 자주 하시고요. 예. 훨씬 낫겠죠. 감염이 되어도 뿌리는 거 몰라. 예, 감염 밑에 거 다 했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 뒤에까지 다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들린 집은 봉사단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라는데요. 야, 나는 이 할머니가 뵈면 눈물이 나가지고. 가까워 아직 계시더라고. 할머니 한번 뵈고 와야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봉사활동. 그 속에서 많은 인연들을 만나 지금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이 도착하자마자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어르신. 구석구석 다른 팀들이 방역을 시작할 때 이재영 씨는 아주 어렵게 구한 특별한 것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합니다. 마스크 여기 목고 해가지고 마스크가 없다. 아니 5개 들어갔는데 나갈 때 꼭 그거 쓰고 나갔어.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없고 하셨잖아요. 기분 좋으시겠네요. 기분 좋습니다. 그냥 이거 사러 갈까 그러고 있었는데. 마스크는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저 개인 겁니다. 아, 개인 거예요? 네. 개인 건데 주시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딱해요.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동절기에 기름 넣어주신 분인데 기름은 이제 유류 이렇게 지원 사업을 했던 분인데 저희들이 가득 채워놓고 다음 달에 오면 좀 써야 되잖아, 그죠? 그게 아까워서 안 떼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이 할머니는 찾아올 때마다 지금도 좀 가슴 뛰긴 한데.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집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메뉴가 바로 짜장면. 3시간 끝에 먹는 식사. 후루룩 짭짭 봉사를 하고 난 뒤 먹는 짜장면 맛은 어떨까요? 꿀맛이죠, 꿀맛. 3회 정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방역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뭔가 힘들다거나 이런 거. 힘들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젊은 사람보다 낫지 기분상. 앞으로 계속 봉사하실 거예요? 예, 계속 할 거예요. 오후에도 이들의 활약은 계속된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꽃피운 따뜻한 손길.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영웅 같은 존재가 된 이들처럼 다 같이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화이팅! 네, 어제 저희 생방송 강원 365에서 초보 요리사들의 간편식 만들기를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기원 씨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요리를 한다 그러면 뭐 장이나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그쵸? 하는데 네네네. 이제 특이하게 편의점에 가서 맞아요. 특별한 요리를 만들더라고요. 네네네. 아주 뭐 신선했는데 네. 근데 약간 보면서 저걸 요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의심을 좀 하셨군요. 조금. 네, 예. 초보 요리사니까 그 정도도 요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요리를 다시 선보인다고 하거든요. 초보 요리사들이 펼치는 요리의 즐거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김에서 밤 나는 거, 김에서 밤 나는 거, 김에서 밤 나는 거. 뭐야? 엉뚱발랄 초보 요리사들의 요리 대결. 1라운드 간편식 요리 대결에서는 가성비 부대찌개로 황석주 셰프가 먼저 1승을 하고 간편 오믈렛으로 패배를 맛본 여의주 셰프. 2라운드 대결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저희가 1라운드 때는 간편한 요리를 해봤잖아요. 네. 이번에 또 다른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럭셔리 요리. 저희가 장을 볼 때 얼마에 봤죠? 저희 무려 15,000원. 15,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네, 혼자 살 때 15,000원이면 큰 금액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15,000원을 가지고 각자 최대한 럭셔리한 요리를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럭셔리 요리라더니 재료부터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야 요리다운 요리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럴까요? 라운드 2 시작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등심을 준비했어요. 9,450원이에요.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싸게 사실 수 있을 때를 노려서. 그게 한우예요? 이거요? 이거 미국산. 한우는 좀 비싸요. 여러분 저는 리조또를 할 거예요. 근데 그냥 흔한 리조또가 아니라 그 유명한 매운 소스 넣어서 살짝 매콤한 그런 크림 리조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럭셔리하지 않나요? 슬라이스를 먼저 쳐줍니다. 이렇게 얇게. 저 지금 너무 대단감 같지 않아요? 너무 우선 이렇게 만면을 키친파워를 같은데? 이용해서 고기를 눌러줍니다. 15,000원이면 저기 고기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고기가 안 들어가도 맛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밝으시네. 귀가 좀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 이거 ASMR 같아요. 도마 소리가 너무 좋아. 혹시 씨 칼질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 완전 잘하고 있어요. 완전 잘하는데. 그리고 이걸 할 동안 저희가 할 게 있어요. 바로 스테이크 소스를 만드는 건데요. 이 보시면 포도주스, 이 이만한 사이즈로 해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부어줍니다. 그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스테이크 소스예요. 포도주스를 넣어요? 저만의 비장의 무기랍니다. 이걸 하면 약간 새콤달콤하게 즐기실 수 있어서 맛있어요. 간편하게. 이거 한 통이면 돼요. 이게 아이고 한 요 정도? 요 정도 버터를 넣으셔도 되고 버터를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마가린 전 넣을게요. 요 정도 사이즈를 담궈. 아니 지금 담궈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아요? 잠깐 이거 힌트 주시는 거 아닌가요? 많으면 좀 건져내면 되죠 다시? 잘 되고 있는 거 맞겠죠? 스테이크를 준비한 여셰프. 무엇보다 고기 맛이 중요한데요. 소금을 넉넉히 뿌려 밑간을 합니다. 열심히 리소또를 만들고 있는 한 셰프. 갑자기 드라마 대사가 떠오른 신입 PD. 무슨 타는 냄새 안 나네. 마늘을 뺄까? 아, 마늘이 탔구나. 한
한바탕 탄내 진동 후 다시 평화를 되찾은 잘하죠? 요리 교실. 네? 잘하죠, 저.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요리합시다. 그럼 리조또의 하이라이트인 우유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제 비장의 무기인 이 매운 소스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스테이크 일발 장전. 고기는 어느 정도로 구워주실 거예요? 고기는 이렇게 식용유, 이거 카놀라유를. 아니, 그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아, 정도요? 어느 정도로 원하세요? 세 분의 취향은? 약간 무리한 욕은.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아, 미디움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디움 정도요? 네. 또 매운 거 좋아하시는 어떤 거? 저도 미디움. 저도 미디움이요? 아, 여러분 다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미디움 좋아해요. 오, 소리 봐. 이거 사고 시켜야 돼. 양쪽 다 1분씩 구워주시면 돼요. 일단 고기 굽는 소리는 합격. 소리 너무 좋죠? 약간 요리하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스테이크 고기 잘 굽는 비법 있나요? 우선 고기를 이렇게 기름을 두르잖아요. 밑간을 한 고기를 한쪽 면을 1분 굽고 또 반대쪽 면을 1분 구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좀 두셨다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조금 정신이 없네요. 요리하랴 얘기하랴 정신없는 초보 셰프들. 저 근데 궁금한 게 리조또는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모르겠는데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데 아니에요? 모르시면 어떡하냐고요. 어딘지 아세요? 뭐가요?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이거 미국산이에요. 저 어디산지 다 알아요. 아, 네. 정신없는 와중에 그래도 요리는 만들어진다. 초벌한 고기를 다시 한번 구워주는 스킬까지. 어느덧 리소또를 완성한 황석지 셰프. 이제 접시에 담고 예쁘게 플레이팅만 하면 되는데요. 황 셰프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오렌지. 자아도취, 자화자찬에 빠져드는 요리사들. 소스가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좀 이렇게 많이 졸은 거? 저희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스테이크와 곁들일 채소 가니쉬. 황 셰프도 급하게 스크램블을 만들어 봅니다. 시금치가 익으면 이렇게 스물은 자, 두 초보 요리사의 럭셔리 요리. 과연 그 결과는? 짜잔! 저 그럼 일단 제 거 나가겠습니다. 귀엽다. 그렇죠, 완전 귀엽죠. 이거 시금치 완전 완성된 요리는 이제 평가단 앞으로. 오, 비주얼 굿. 집에서 레스토랑의 품격이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와.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황 셰프의 리소또부터 맛보는 평가단. 괜찮죠? 이거 봐, 저 진짜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중독성 있죠? 네. 제가 그걸 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강조하신 럭셔리 이 오렌지랑 오렌지. 입안이 상큼하면서 정말 잘 어울리죠? 네, 맛있어요. 평가단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저도 오렌지를 한번. 매울 때 이제 한번 싹 드시면은 입이 개운해지. 혹시 최고의 요리는 오렌지? 긴장되는 순간 정적이 흐르고 근데 불닭 소스를 넣으셨는데 그 맛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오렌지 한번 드셔보실래요? 진짜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진짜요? 달아요? 이쯤 되면 오렌지가 메인들이 많네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굽기 정도를 아, 신경 고급스럽다. 가위로 스테이크를 가위로 자르는 이 품격. 잘 잘리기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맛있으면 그만이겠죠? 맛있나요? 소리가 좋은데요? 소스가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 소스만 먼저 찍어서 먹어볼게요.
뭐라고 얘기 좀 해봐요, 피디님.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거기 묻으셔. 이게 되게 역같네요. 이게 아니라 엿 같다고요. 엿. 근데 진짜 고기를 잘 구우셨어요. 그쵸. 제가 딱 좋아하는데. 요즘 유튜브. 살살 녹는 고기와 새콤달콤 소스의 조화. 소스가 시판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이런 극찬을? 이런 극찬을. 저는 처음에 포도주스를 소스로 쓰신다고 해가지고 약간 요리를 잘 몰라서 약간 궁금했었는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다시 냉정한 승부의 시간. 여 셰프님은 300점 만점에 294점이고요. 그리고 황 셰프님은 300점 만점에 287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 여 셰프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초보 요리사들의 럭셔리 요리 어떠셨나요?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특별한 요리 실력이 없어도 직접 만들어 먹는 재미와 맛이 있는데요. 요리에 흥미와 센스만 있다면 당신도 이미 요리사. 내가 만든 요리 한번 도전해보세요. 꽤 그럴싸한데요. 이 매운 소스를 넣은 크림 리소또와 포도 주스로 소스를 만든 스테이크까지 레스토랑에 있을 법한 메뉴들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일단 크림 리조또 같은 경우는 조금 느끼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매운 소스로 이제 잡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오렌지 진짜 먹고 싶네요. 오렌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상큼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테이크 포도 주스로 만든 소스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한데 제작진의 말을 들어보면 의외로 맛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집에서 차분하게 요리를 만들다 보면 더 맛있는 요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유명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것도 맛이 있겠지만 요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혼자 먹어도 맛있고 또 가족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씩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하루 동안 용석 씨가 없는 빈자리를 우리 노기환 리포터께서 네. 활기차게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은 우리 김용석 아나운서가 오늘 하루 좀 자리를 비워서 마음 편하게 방송을 했고요. 여전히 기분 좋으시고요. 네, 기분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도 좀 코로나19 관련된 소식들이 많아서 좀 지쳐있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빨리 좀 이게 잘 극복이 돼서 다음에 나올 땐 좀 더 활기차고 재밌고 유쾌한 그런 소식들을 좀 많이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동량과 일조량이 적었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지만요. 미세먼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유행하면서 외출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최근 의학계는 근육 감소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고령이 아닌 청장년층 남성조차 팔다리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과 함께 달걀, 생선과 같은 단백질 음식, 그리고 콜라겐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의 탄력과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에 비타민 D를 추가하면 근감소증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요즘 코로나19로 햇빛 쬐기가 어렵다면 따로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집에 계실수록 건강에 더욱 유념하셔서 코로나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